오늘은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의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빵 만들기를 즐겨하면 과학자가 됩니다. 빵파파입니다. 조금은 어렵고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하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빵의 맛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주제를 쉽게 이야기해 봅니다. 빵을 만들 때 효소 중에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라는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 효소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밀라제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이지만 이스트 속에는 존재하지 않고, 프로테아제는 이스트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이지만 이스트 속의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을 할 때는 활성이 되지 않다가 늦게 분해되기 시작하는 효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밀라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스트 자체는 아밀라제를 거의 분비하지 않지만 반죽 속에서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해주는 아밀라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공급이 됩니다. 먼저 밀가루 자체에 포함된 효소입니다. 밀알이 발화를 할 때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밀 속에는 이미 천연 아밀라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밀가루만으로는 그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분 과정에서의 메가당분 등을 첨가합니다. 빵이 잘 부풀게 하기 위해서 재분회사에서 밀가루를 만들 때 보리메가 몰트죠. 몰트를 조금 첨가하거나 효소제 아밀라제를 섞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강력분해는 이스트가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아밀라제가 이미 적절히 배합되어 있습니다. 전분이 메가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반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상 전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밀을 가루로 만드는 재분 과정에서 깨진 손상 전분에 아밀라제가 먼저 달라붙습니다. 아밀라제가 전분 사슬을 툭툭 끊어서 메가당으로 만듭니다. 이때 비로소 이스트 속에 있는 말타제 효소가 메가당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포도당을 찌마제 효소가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만들어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밀가루나 메가에 들어있는 아밀라제가 전분을 덱스트린을 거쳐서 메가당으로 만들어주면 이스트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발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설탕을 넣지 않는 바게트 등도 이스트가 활동하여 맛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테아제의 역할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는 반죽의 신장성과 골격을 결정하는 제빵 이론에서 지나치기 쉬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트 속의 함량과 작용 속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이스트 속에 프로테아제가 얼마나 있나요? 이스트 세포 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프로테아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스트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프로테아제들이 세포막 안쪽에 갇혀 있거나 활성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즉 반죽 속으로 뿜어져 나와 밀가루 단백질을 마구 분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손상될 때에는 이스트가 노화되거나 냉동, 화상 혹은 삼투압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벽이 파괴되면 그 안에 있던 프로테아제가 반죽 속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삼일된 이스트가 많은 드라이 이스트나 보관 상태가 나쁜 생이스트를 쓰게 되면 반죽이 지나치게 끈적거리는 효과가 바로 거기 프로테아제가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단백질 분해 속도와 영양 요인을 보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속도입니다. 프로테아제는 온도가 높을수록 활동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30도씨일 때는 발효 온도에서는 완만하게 작용하여서 반죽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40~50도씨가 되면 분해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발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반죽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산도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스트가 발효를 시작하면 탄성가스와 유기산을 배출하여 반죽이 점차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프로테아제는 이 약산성 상태에서 활성도가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즉 발효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백질 분해 속도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단백질 분해의 결과를 보면 적정 분해일 때는 글루텐의 탄성을 적절히 약화시켜서 반죽의 신장성, 잘 일어난 성질이죠. 이것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오븐 스프링이 좋아지고 빵의 볼륨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분해되면
글루텐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가스를 보유하지 못하고 반죽이 주저앉습니다. 빵 표면이 거칠어지고 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제빵에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건강한 이스트는 프로테아제를 함부로 내뿜지 않습니다. 반죽 속 대부분의 프로테아제는 밀가루와 제빵 계량제를 통해 공급됩니다. 장시간 저온 발효를 하면 프로테아제가 아주 천천히 작용하여서 글루텐이 부드러워지면서도 풍미가 깊은 빵이 되는 것입니다. 반죽의 유연함이 필요할 때는 프로테아제 활성을 유도하고 강한 힘이 필요할 때는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분해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스트의 상태가 반죽의 물리적 성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더욱 정교한 반죽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회가 되면 프로테아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빵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